20년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굴삭기가 땅을 파자 낡은 안전모와 뼈가 나타났습니다. 사람 뼈예요. 순이야 준호야, 우리가 덮어버린 게 진짜 재앙이었구나. 20년간 미쳐가던 노인의 외침이 진실이었음이 밝혀지며 은폐된 비극이 세상에 드러나는 폭발적 카타르시스. 만약 누군가가 내일 일어날 사고를 정확히 그림으로 그려낸다면 믿으시겠어요? 78세 할아버지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리는 그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노인이라 했지만 20년 전 묻힌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예언이 아닌 증언, 미래가 아닌 과거. 한 노인이 평생 짊어진 비밀이 당신의 심장을 멈출 것입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새벽 서울 북쪽 오래된 문화공원에는 아직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했습니다. 분수대 주변으로 벚나무들이 둘러서 있고 그 앞 낡은 벤치에는 어김없이 한 노인이 앉아 있었죠. 이도겸 78살의 이 노인은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도겸의 손에는 늘 낡은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모서리가 말려 올라간 그 스케치북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죠. 10월의 벚꽃이 흩날리는 지금 도겸은 분수대를 바라보며 연필을 움직였습니다. 오늘도 같은 자리, 같은 시간이네요. 도겸은 혼잣말을 하며 스케치북 한 귀퉁이에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4월 3일 오전 7시 15분. 정확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나서 분수대 앞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 분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 그리고 벤치에 앉은 자신의 모습까지요. 1년을 채워야 해요. 그래야 그녀가 잊히지 않을 테니까요. 도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누군가를 기억하려는 간절함이 느껴졌죠. 그는 매일 이 시간에 이곳에 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봄의 벚꽃부터 여름의 푸른 잎사귀, 가을의 낙엽, 그리고 겨울의 하얀 눈까지요. 공원 입구 쪽에서는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고 개를 산책시키는 주민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겸은 오직 자신의 그림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연필 끝에서 나오는 작은 소리만이 고요한 아침 공기를 깨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서윤이 공원에 들어섰죠. 34살의 이 젊은 기자는 아침 조깅을 하다가 우연히 도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째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있는 도겸을 보면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서윤은 멀리서 도겸을 관찰했습니다. 노인의 손놀림은 매우 정교했고 그림을 그리는 집중도도 남달랐죠. 특히 눈에 띈 건 스케치북 구석에 적힌 날짜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세심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저 할아버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서윤은 기자로서의 직감이 발동했습니다. 단순히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섣불리 다가가기는 어려웠습니다. 도겸의 모습에서 외부인의 접근을 거부하는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도겸은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스케치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분수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 한숨 속에는 20년이 넘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고 서윤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도겸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는 우산을 들고 와서 그림을 그렸죠.
서유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왜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그림을 그리는지요. 며칠이 지난 후 서유는 평소보다 일찍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도겸이 오기 전에 그의 자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오전 6시 50분경 도겸이 나타났습니다. 늘 그랬듯이 분수대 앞 벤치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서유는 멀리서 망원 렌즈로 도겸의 그림을 관찰했습니다. 오늘 도겸이 그리는 그림은 평소와 달랐어요. 분수대 옆 벤치 근처에 자전거 2대가 엉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장면이었죠. 도겸은 그림 구석에 4월 7일 9시 15분이라고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참 이상한 그림을 그리시는군요. 서유는 혼잣말을 하며 도겸의 그림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기자의 직감으로는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도겸은 그림을 완성한 후 평소처럼 스케치북을 덮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인 4월 7일, 서유는 아침 조깅을 하며 공원에 왔습니다. 오전 9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분수대 옆 벤치 근처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자전거를 타던 대학생이 조깅하던 아주머니와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대학생은 급히 자전거에서 내려 아주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무릎을 다쳤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어 도움을 주었습니다. 서유는 그 장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럴 수가. 정확히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잖아요. 서유는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 15분. 도겸이 그림에 적어둔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서유는 급히 도겸이 그린 그림 사진을 다시 확인해 봤죠. 분수대 옆 벤치, 엉킨 자전거 2대, 바닥에 넘어진 사람. 모든 것이 도겸의 그림과 똑같았습니다. 서윤의 마음속에서 기자로서의 호기심이 폭발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후에 서윤은 도겸을 찾아갔습니다. 공원에서 도겸이 나가는 방향을 따라가 보니 공원 근처 오래된 연립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서윤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원에서 그림 그리시는 할아버지시죠? 도겸은 문을 열더니 서윤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갑자기 찾아온 것에 놀란 듯 했어요. 누구시죠? 왜 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기자입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리신 그림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서윤은 휴대폰으로 찍어둔 도겸의 그림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난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어제 그리신 그림과 오늘 일어난 사고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도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겠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지만 도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느낌이었죠. 서유는 기자로서의 경험으로 도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시간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졌는데요. 그만 가세요. 저는 그냥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도겸은 문을 닫으려 했지만 서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숨기고 계신 게 있으시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도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감춰왔던 비밀이 발각될까봐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뭘 알겠어요. 그냥 가세요.
도겸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뭔가 큰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유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요. 할아버지의 반응을 보니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서유는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공원에 가서 도겸을 관찰하고 그의 그림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뭔가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서유는 더 일찍 공원에 나왔습니다. 도겸이 오기 전에 공원 곳곳을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분수대 주변을 걸으며 어제 사고가 일어난 정확한 위치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도겸의 그림과 실제 현장이 얼마나 정확히 일치하는지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오전 7시가 되자 도겸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벤치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죠. 오늘도 그는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는 멀리서 망원 렌즈로 관찰했어요. 오늘 도겸이 그리는 것은 공원 입구 근처의 가로등이 기울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상한 그림을 그리시는군요. 서유는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현실이 될지 궁금했거든요. 도겸은 그림 구석에 4월 10일 14시 30분이라고 적었습니다. 이틀 후 오후 2시 반이죠. 도겸이 집으로 돌아간 후 서유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어제는 문 앞에서 쫓겨났지만 오늘은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어요. 도겸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그가 외출하는 틈을 타기로 한 거였습니다. 오후 1시경 도겸이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시장에 가는 것 같았어요. 서유는 그가 멀어진 후 조심스럽게 집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1층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죠. 그리고 서유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집안 벽이 온통 그림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크고 작은 스케치들이 빈틈없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략 300장은 넘어 보였어요. 이게 대체 뭐죠? 서유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림들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는 모습, 부러진 가로등, 부부가 싸우는 장면, 교통사고 현장. 모두 일상에서 일어날 법한 사건들이었어요. 그런데 각 그림마다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설마 이 모든 그림들이 서유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이 그림들이 모두 현실이 되었다면 어떨까요? 도겸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서유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공원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저는 기자인데요. 이 집에 사시는 할아버지에 대해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취재? 도겸이 형에 대해서? 그는 자신을 장우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도겸과는 20년 넘게 친구로 지내온 사이라고 했어요. 공원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도겸을 자주 봤다고 했습니다. 그 형 때문에 취재를 한다고요? 무슨 일이죠? 서유는 우식에게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도겸의 그림과 현실이 일치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우식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역시 그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군요. 또요?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다는 뜻인가요? 우식은 주변을 둘러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형은 20년 전부터 이상했어요. 가끔 이상한 그림을 그리더니 며칠 후에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곤 했거든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20년 전부터요? 네. 하지만 그 형은 절대 남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도 뭔지 모르겠다고만 하고요. 서유는 더욱 흥미로워졌습니다. 도겸의 능력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혹시 20년 전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우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죠. 지금은 도겸이 형이 돌아올 시간이에요. 마침 저 멀리서 도겸이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식은 서윤에게 빨리 가라고 손짓했어요. 내일 공원에서 만나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서윤은 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도겸에게는 분명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벽을 가득 채운 300장의 그림들, 20년 전부터 시작된 이상한 능력, 그리고 우식이 숨기고 있는 무언가까지 분명히 큰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서윤은 내일 우식을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오후 2시 30분에 정말로 가로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오후 서윤은 우식과 공원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우식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도겸이 형의 이야기를 하려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이 공원에서 대형 공사 사고가 있었어요. 지하철 공사를 하던 중에 땅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때 도겸이 형의 아내와 아들이 우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말하기 어려운 기억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말씀인가요? 네. 공사 현장 근처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땅이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매몰되었어요. 구조대가 와서 찾아봤지만 이미 늦었죠. 서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겸에게 그런 비극이 있었다니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사고 직전에 도겸이 형이 악몽을 꿨다는 거예요. 땅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매몰되는 꿈을 말이죠. 꿈이요? 네. 며칠 전부터 계속 그런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아들에게 그 근처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우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도겸의 능력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 사고 이후에 할아버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신 건가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상처를 달래려는 것 같았는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림에 그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빠 박지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서윤아, 뭐 하고 있어? 요즘 이상한 취재한다며? 오빠, 지금 통화 어려워. 잠깐만, 혹시 공원 할아버지 이야기 아니야? 구청에서 소문 났더라고.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구청까지 소문이 퍼졌다니요. 오빠가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일한다는 거 잊었나? 요즘 그 공원 재개발 문제로 바쁜데 거기서 이상한 할아버지가 미래를 예언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지우는 서윤에게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휘말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오빠,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윤아, 정신 차려. 그냥 허언증 할아버지일 수도 있다고. 재개발 반대하려고 관심 끌려는 것일 수도 있고. 전화를 끊은 후 우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구청에서 알고 있다는 건 좋지 않아요. 요즘 공원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재개발이요? 네. 지하철 연장 공사 때문에 이 공원을 철거한다고 해요. 도겸이 형이 그걸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지. 서윤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겸에게 이 공원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가족을 잃은 아픔과 20년간의 기억이 담긴 곳이었거든요. 그때 공원 입구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서윤과 우식이 급히 달려가 보니
가로등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트럭이 후진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몇 시죠? 서윤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도겸이 그림에 적어둔 정확한 시간이었어요. 또 맞아떨어졌네요. 우식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20년 동안 봐왔지만 이렇게 정확한 건 처음이에요. 서윤은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도겸의 능력은 분명히 존재했어요. 하지만 왜 하필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우식 아저씨, 할아버지가 최근에 뭔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지는 않나요? 평소보다 더 심각한 그림 말이에요. 우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봤는데 공원 전체가 무너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크게 그려서 말이에요. 공원 전체가 무너지는 그림이요? 네. 그 그림을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서윤은 불안해졌습니다. 도겸의 그림이 계속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원이 무너진다는 그림이라니. 혹시 재개발 공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내일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봐야겠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도겸을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오전 6시 50분 도겸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이 부르자 도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며칠 전 그 기자 아가씨네요. 왜 자꾸 저를 찾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그림들에 대해서요. 도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이상한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저는 그냥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늙은이일 뿐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그림들은 계속 현실이 되고 있어요. 자전거 사고, 가로등 사고, 모두 정확히 맞아떨어졌잖아요. 도겸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모르겠다고요. 우식 아저씨한테서 들었어요. 20년 전 사고 이야기도요. 도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식이가 뭘 말했나요? 할아버지의 아내와 아들분 이야기요. 그리고 그 사고 전에 할아버지가 꾸신 꿈에 대해서도요. 도겸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간 혼자 감당해온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악몽인 줄 알았는데 그 꿈들을 그림으로 그리신 거죠? 네. 그림으로 그리면 마음이 좀 편해져서요. 그런데 그 그림들이 현실이 되더라고요. 도겸은 스케치북을 열어 보였습니다. 오늘 그린 그림은 충격적이었어요. 공원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이 피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림 구석에는 4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 그림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같은 꿈을 꿔요. 공원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꿈을요. 서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4월 15일은 바로 일주일 후였어요. 혹시 재개발 공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재개발 공사요? 도겸은 재개발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 같았어요. 서윤은 오빠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이 공원을 철거하고 지하철을 연장한다고 해요. 도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요. 이 공원은 철거하면 안 돼요. 왜요? 제 아내와 아들이. 그들이 아직도 이곳에 있어요. 도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사고 현장이 정확히 이 공원이었던 거였어요. 그때 공원 입구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대형 트럭들과 굴삭기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구청 직원들과 건설업체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벌써 시작하는 건가요? 서윤이 놀라자 도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파면 안 돼요. 도겸은 굴삭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공사 관계자들이 그를 말렸지만 도겸은 계속 소리쳤어요. 그 밑에 아직도 사람이 있어요. 파면 안 된다고요.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20년 전 일이잖아요. 하지만 도겸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와서 도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도겸은 계속 저항했어요. 제발 파지 말아요. 위험해요. 그 과정에서 도겸이 쓰러졌습니다. 과도한 흥분으로 몸에 무리가 온 것 같았어요. 구급차가 와서 도겸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서윤은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우식도 달려왔어요. 도겸이 형이 어떻게 된 거야? 공사장에서 쓰러지셨어요. 공원을 파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의사가 나와서 도겸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실신이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면회는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서윤과 우식은 병원을 나서며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식 아저씨,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20년 전 사고 현장이 바로 이 공원이었다면. 그래요. 그때 매몰된 분들의 유골이 아직도 그 밑에 있을 거예요.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사로 써서 공사를 중단시켜야 했어요. 우식 아저씨, 20년 전 사고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구청에 신고했었는데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어요. 은폐된 것 같더라고요. 서윤은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솟구쳤습니다. 20년 전 은폐된 사건과 도겸의 예언 능력, 그리고 위험한 재개발 공사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하겠어요. 하지만 서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겸의 마지막 그림이 현실이 된다면 정말로 큰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오전 서윤은 병원에서 도겸을 만났습니다. 도겸은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할아버지, 기분이 좀 나아지셨어요? 아가씨, 고마워요. 어제 일은 죄송했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해요. 도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견뎌왔는데 이제 정말 견딜 수가 없네요. 할아버지, 저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4월 15일이었어요. 제 아내 순이와 아들 준호가 공원을 지나가고 있었죠. 그때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도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땅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내와 아들이 그 구덩이에 빠져버렸죠. 구조대가 와서 찾으려 했지만 그때 구조는 못하셨나요? 구청과 건설회사에서 위험하다며 구조 작업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급하게 흙을 덮어버렸죠. 서윤은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고를 은폐하려 했던 거예요. 공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숨기려고요. 저는 항의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우식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윤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아가씨, 제가 이야기할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요? 그때 저도 현장에 있었어요. 서윤은 놀랐습니다. 우식 아저씨도 현장에 계셨다고요? 네. 저는 그때 건설회사에서 일했거든요. 사고 현장을 목격했어요. 우식은 괴로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회사에서 입 다물라고 했어요. 사고를 신고하면 큰일 난다고요. 저는 그때 비겁했어요. 도겸이 우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시가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이해해. 형, 미안해요. 20년 동안 미안했어요. 서유는 진실을 알게 되어 더욱 분개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할아버지의 가족분들이 그 밑에. 그래요.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했어요. 서유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기사를 쓸게요. 20년 전 은폐된 사고에 대해서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공사도 중단시킬 거예요. 서유는 병원을 나와 곧바로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20년 전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니 작은 사고로만 보도되어 있었어요. 사망자가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구청에 가서 당시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문서는 없었어요. 모든 게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조작되어 있네요. 하지만 서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증언을 모았어요. 그때 정말 끔찍했어요. 갑자기 땅이 꺼져서 두 사람이 빠져버렸거든요. 구조는 왜 안 했나요? 건설회사에서 더 위험하다며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흙을 덮어버렸죠. 서유는 충분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우식의 증언도 녹음했어요. 이틀 후 서윤의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20년 전 은폐된 공사장 사고, 희생자들은 아직도 땅속에였어요. 기사가 나가자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재개발 공사 중단을 촉구했어요. 구청은 당황했습니다. 서윤의 오빠 지훈도 충격을 받았어요. 서윤아, 이게 정말이야? 오빠, 20년 동안 숨겨져 온 진실이에요. 지훈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거든요. 만약 정말로 그 밑에, 오빠, 공사를 멈춰야 해요. 할아버지의 예언이 맞다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청 상부에서는 공사 강행을 지시했습니다. 이미 투입된 예산이 너무 컸거든요. 서유는 불안했습니다. 도겸의 그림에서 본 4월 15일이 바로 내일이었거든요. 4월 15일 아침 공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민단체, 기자들, 경찰, 그리고 공사 관계자들까지 뒤섞여 있었어요. 공사 중단, 진상규명, 시민들의 구호 소리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공사 강행을 지시했어요. 서유는 병원에서 퇴원한 도겸과 함께 현장에 있었습니다. 도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오늘이에요. 제 그림에 그려진 날이요. 할아버지,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위험한 일이 생길 거예요. 오전 10시 굴삭기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더욱 거세게 항의했지만 경찰이 저지했어요. 서윤의 오빠 지훈도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심정으로 공사 현장을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을까? 굴삭기가 점점 더 깊이 파들어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기계가 뭔가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뭔가 있어요. 작업자가 소리쳤습니다. 굴삭기를 멈추고 사람들이 구덩이를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땅속에서 낡은 안전모와 함께 뼈들이 드러났거든요. 사람 뼈예요.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감식반이 출동했어요. 20년 전 실종자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감식관의 말에 도겸은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이야, 준호야. 20년간 찾지 못했던 가족을 드디어 찾은 것이었어요. 서윤도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는 충격에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덮어버린 게 진짜 재앙이었구나. 그는 자신이 추진했던 공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구청장이 현장에 급히 나왔습니다. 더 이상 사건을 은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공사를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20년 만에 밝혀진 은폐 사건, 예언하는 할아버지의 진실 같은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어요. 도겸은 병원으로 다시 실려갔습니다. 너무 큰 충격으로 몸이 견디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서윤이 병실을 찾았을 때 도겸은 마지막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365번째 그림이었어요. 할아버지, 무슨 그림이세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1년간의 그림이 끝나는 거죠. 그림에는 평화로운 공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고 사람들이 웃으며 산책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벤치에는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저 세 사람은 누구예요? 제 가족이에요. 이제 함께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도겸의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더 이상 아픔이나 슬픔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아가씨 덕분이에요. 20년 동안 혼자 견뎌온 일들을 끝낼 수 있게 되었어요. 도겸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미래를 본 게 아니었어요. 과거를 본 거였죠. 우리가 잊고 살아온 아픈 과거를요. 서윤은 도겸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그림들은 예언이 아니라 경고였던 거였어요. 잊혀진 진실에 대한 간절한 외침이었던 것이죠. 할아버지는 예언자가 아니라 증인이었어요. 맞아요. 가장 고독한 증인이었죠. 밤이 깊어갈 무렵 도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365장의 그림을 완성한 후 평온하게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도겸의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윤, 우식, 지훈,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시민들까지 모두 그를 기리기 위해 왔어요. 도겸 할아버지는 20년간 혼자서 진실을 지키셨습니다. 서윤이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그림들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외면하고 잊으려 했던 과거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장례식 후 구청에서는 공원을 기억의 숲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개발 대신 20년 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만들기로 한 거였어요. 지훈이 서윤을 찾아왔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몰랐던 일이잖아요. 이제라도 제대로 하려고 해. 할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말이야. 공원 한가운데에는 도겸과 그의 가족을 기리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도겸이 늘 앉아있던 벤치는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서윤은 도겸의 집에 가서 365장의 그림들을 정리했습니다. 우식과 함께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도겸의 20년간의 여정을 따라갔어요. 정말 놀라운 분이셨어요. 그래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림들은 공원 내 작은 전시관에 보관되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겸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가족들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 연인들, 그리고 혼자 조용히 사색하는 사람들까지. 서윤도 가끔 공원을 찾았습니다. 도겸이 앉아있던 벤치에 앉아 분수대를 바라보곤 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평안하시죠?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들이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분수에서 나오는 물소리와 함께 평화로운 오후가 흘러갔어요. 어느 날 서윤은 벤치에서 작은 스케치북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그곳에 놓고 간 것 같았어요. 펼쳐보니 공원을 그린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밝고 희망적인 그림들이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모두 현재의 평화로운 공원 풍경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도겸 할아버지의 용기 덕분에 우리는 진실을 알 수 있었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겸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겸이 꿈꾸었던 평화로운 풍경이 현실이 된 것이었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공원 전체를 비춥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365장의 그림들 위로 벚꽃잎이 살며시 떨어집니다. 멀리서 연필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군가 또 다른 이야기를 그려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과 기억으로 가득한 새로운 이야기를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도겸 할아버지의 365일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을 증언했던 한 노인의 이야기였어요. 때로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진실이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묵묵히 진실을 지켜내는 용기, 서윤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용기와 의지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더 좋은 사연 영상 제작을 위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